테슬라 소식입니다. 주가 급락. 머스크 자산 가치 하루에 30조 원 증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산 가치가 하루 동안 217억 달러 증발했다.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영향이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50대 부자 순위 지수에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217억 달러 줄어 2,4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머스크 자산은 아직 2위인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보다 약 370억 달러 많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큰 폭 감소한 이유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한 영향이다. 이날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2.33% 내린 215.9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214.71달러까지 내리기도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대부분 낮춰 잡았다. 머스크의 자산 감소폭은 블룸버그 부자 순위 지수 12년 역사상 5번째로 크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의 에네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재산 감소폭이 200억 달러가량으로 가장 컸다. 중국 최고 부자인 생수 재벌 중산산도 올해 자산이 180억 달러 줄어 하락폭 2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부자였던 LVMH의 아르노 회장 순자산은 팬데믹 이후 급증하던 명품 브랜드 제품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올해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주에 주가가 더욱 하락해 올해 누적 하락폭이 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현재 재산은 1,870억 달러로 집계돼 아르노 회장의 순위는 3위로 내려앉았다. 애플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 반독점 수사 받아 최대 53조 낼 위기.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반독점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CNMC는 애플이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불평등한 상업적 조건을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평등한 상업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CNMC는 또 애플의 행위는 경쟁법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할 수 있다며 사실로 판명되면 애플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의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최대 53조 원 수준에 달한다. 애플은 이날 CNMC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모든 규모의 스페인 개발자는 앱스토어 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한다며 스페인 당국과 계속 협력해 그들의 우려 사항을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EU집행위원회가 애플을 상대로 빅테크 갑질을 압박한 데 이은 것이다. 앞서 EU집행위는 올해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해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6월 24일에는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일본서 처방약 배달 서비스. 아마존이 일본에서 처방약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대형 약국 체인과 손잡고 환자가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집으로 처방약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다. 원격 진료가 허용된 일본에서 환자들은 온라인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집으로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6만 곳이 넘는 일본 약국들은 아마존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됐다. 23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 재팬은 연내에 일본 최대 규모 약국 체인인 웰시아를 포함한 복수의 대형 약국 체인과 협력해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아마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처방전을 올리면 약국 체인과 연계해 기존 배송망을 통해 약을 배달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 온라인 처방약 배달은 합법이지만 판매자는 약사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약의 복용 방법과 주의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아마존과 협업하는 대형 약국 체인에서 이 일을 맡게 된다. 아마존은 웰시아 등에서 처방한 약을 환자의 집까지 배송하는 역할을 한다.
여느 상품과 달리 재고나 반품 부담이 없다. 배송료를 제외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에서 약국은 점포 수가 편의점보다 많은 62,300여 개에 달한다. 약사 한두 명이 동업하는 동네 약국이 적지 않다. 7조 8천억엔에 달하는 처방약 시장이 있어 가장 탄탄한 자영업자로 여겨져 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인 데다 디지털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보니 처방전을 갖고 가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아마존이 온라인 약 배송으로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그만큼 동네 약국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쿄 공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약국 기업 15곳이 도산했는데 80% 이상이 종업원 10인 미만의 중소규모였다. 니케이는 최근 들어 동네 약국이나 중소약국 체인은 대기업 약국 체인의 등장으로 경영이 점차 나빠지고 있었다며 세계 최강인 아마존이 처방약 시장에 진출한 만큼 오프라인 약국의 재편이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7조 투자. 로보택시 시장 전의 전쟁.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자회사 웨이모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경쟁사인 GM, 아마존, 테슬라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알파벳은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자회사인 웨이모에 향후 수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웨이모는 현재 유료 고객들이 주간 5만 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웨이모의 구체적인 재무제표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모가 포함된 알파벳의 기타 사업 부문은 2분기 매출 2억 8,500만 달러, 손실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당 부분은 웨이모의 적자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적인 확장 궤도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넘어 고속도로로 운행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외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상업 운행이 이뤄지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 다른 미국 대도시로 확장을 준비 중이다. 웨이모는 최근 중국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와 손잡고 웨이모 전용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하고 있다. 이에 경쟁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웨이모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운전 단계까지 도달했던 GM 크루즈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피닉스를 시작으로 다시 운행을 준비 중이다. GM 크루즈는 같은 날 로보택시 오리진 생산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발비 부담 증가 등 여파로 GM은 기존에 사용하던 쉐보레 볼트 전기차를 크루즈 로보택시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